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영화 얘기인데요.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래 사랑한 영화 두 편, 그러면 사운드 오브 뮤직 그리고 바람관계 사라지다, 이 두 편을 얘기합니다. 오늘은 바람관계 사라지다, 미국 영화죠.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우선 소설 얘기로 시작이 되겠는데요. 1936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로 한번 가보죠. 아틀란타는 지금은 뭐 우리 교민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 곳이어서 교포사회가 대단히 번창하고 있습니다만은, 그 당시 아틀란타는 물론 미국 기준으로는 오래된 도시이지만 아주 조용한 도시였는데, 이 소설의 저자인 마가렛 미첼은 1900년생이니까 36세겠죠. 그 도시에 웬 조그마한 그 잡지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하루는 뉴욕에 있는 맥밀란 출판사, 이게 영국 회사죠 원래는, 여기서 연락을 받습니다. 그 지방에 있는 신인 소설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자기들 여행을 가는데, 그 아틀란타도 좀 주선해달라, 뭐 이런 연구를 해서 그 두 사람 출판사 직원이 마가렛 미첼 집에서 묵게 되는데요. 그들이 묵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우연히 그 자고 있는 방, 다락방이라고, 거기서 뭐 원고무채 같은 게 쏟아졌습니다. 그게 뭔가 보니까 뭐 소설을 써놓은 거예요. 그 잠도 안 오고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물어보니 이게 뭐냐. 바로 마가렛 미첼이, 그 사람은 이제 작가로 등장하기 전이죠. 출판사 직원인데 습작 삼아서 써놓은 소설이었어요. 근데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한 거예요. 근데 마가렛 미첼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Tomorrow is another day.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.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발표하는 채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. 멀리 찾을 것 없이 이 소설 한번 가져가겠다. 해가지고 뉴욕에 갖고 가가지고 이 출판사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을 바꿨습니다.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시인의 식기에 나오는 귀절인데, 이걸 가지고서 이 제목을 바꾸고 그 책을 출판했는데, 그때가 1936년 6월인데요. 그 해가 가기 전에, 믿거나 말거나 그 해 가기 전에 무려 3천만 부나, 300만 부, 죄송합니다. 300만 부나 팔렸어요, 한 해에. 근데 이 기록은 성경을 빼고는, 그러니까 그 성경 아닌 책 중에는 최고의 기록이었습니다. 훗날 영국의 조안 롤링이 해리포터 이야기로 이 기록을 깨긴 깹니다만, 이제 이것이 논란이 있는 것이, 해리포터의 경우는 저작권이 완전히 완비된 시절이고, 1936년 이 당시에는 저작권, 번 컨벤션이라고 해서 국제 저작권 협약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팔린 숫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더 많지 않나, 이런 얘기입니다. 어쨌든 마가렛 미첼은 이 소설 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퓨리처상을 받기도 했고요.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. 이 여성이 아주 맹렬 여성이라 이 스웨덴에서 어떤 회사가 책을 무단히 출판했어요. 그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이제 스웨덴까지 쫓아갔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안 되니까 기자회견에서 화가 나가지고 뭐 다른 방법 없고, 그러니까 당신들은 해적의 후예 아니냐, 이 책들은 다 해적판이다. 바로 이 마가렛 미첼 이 발언 때문에 그 후부터 무단히 책을 출판하거나 레코드나 이런 걸 출판했을 때 그걸 해적판이라고 하는데, 그거는 바로 마가렛 미첼의 이 발언에서 나온 겁니다. 어쨌든 이 소설이 대단히 그 성공을 하고,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팔린 모든 소설 중에 이 해리포터 이야기와 더불어 1, 2위를 다투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소설입니다. 당연히 이제 영화화가 예정돼 있었는데요. 1939년에 영화가 나오는데 데이빗 셀즈닉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영화 제작자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은 바로 여자 주인공을 누구로 하냐였습니다. 처음에 신문에다 현상 공고를 했어요. 독자들이 주인공을 정해달라, 배우를.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남자 주인공 렛 버틀러는 크라크 케이블로 아주 확정됐습니다. 독자들의 81%가 정해버렸고, 그 다음 그 애슐리라는 그 남자에게는 레슬리 하워드, 멜라닌 여자는 그 오리비아 데 헤베랜드, 오리비아 데 헤베랜드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. 104세인가 그런데. 그런데 문제는 여자 주인공, 이 소설을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 주인공. 그 남북전쟁을 치르는 배경 아니겠어요? 1861년부터 65년까지. 그리고 재건 시대가 이제 65년, 67년인데, 요때 그 주인공의 스카렛 오하라가 어떻게 만난을 해쳐가느냐, 그러면서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느냐. 이것이 참으로 어려워가지고 독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독자들은
아주 그 표가 또 갈리는 거예요. 진 시몬즈, 스잔 헤어드, 라나 타너. 그래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제작자 데이비드 셀즈닉이 헐리우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. 그 여자가 바로 이제 비비안 리였는데 그 비비안 리는 영국 배우인데 원래 그 햄릿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연극에서 오피리아 역을 맡는 연극 배우였습니다. 다만 한두 번 영화에 나와본 있는데 그게 성공은 못했고요. 비비안이가 걸어 들어오는데 데이비드 셀즈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. 아, 바로 이 여자다. 그래가지고 이제 스크린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이 스칼렛 오하라 역을 비비안이가 맡게 되는데요. 영화는 뭐 소설보다도 못지않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. 그래가지고 첫날 개봉하는 날 믿거나 말거나 그 주연 및 그 주요 배우들이 아틀란타 극장에 이제 그 초연하는 날 마차를 타고 하나의 행사겠죠. 마차 타고 오는데 그 배우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3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려 들어가지고요. 아주 영화는 뭐 대단한 성공.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시도 소개까지 하게 되는데 어떻든 이 영화가 대성공을 함으로써 비비안이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말았죠.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있으냐. 이제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에서 식재 부분에 상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벤허가 11개 부분에 받아서 기록을 깰 때까지는 오랫동안 아주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비비안리가 유명해진 후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엘리아 카잔이라는 감독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명한 작가죠. 희곡,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희곡을 가지고 이제 워낙 브로드웨이 성공을 하니까 브로드웨이에서 영화를 찍기로 했는데 이 배우를 찾는데 남자 주인공은 마론 브란도로 일찍부터 정해졌어요. 여자 주인공을 누구로 하느냐. 근데 그 주인공의 그 소설의 무대가 어디냐면은 이 루이지아나의 뉴오리언스입니다. 미국 남부, 전형적인 미국 남부 얘기인데 찾다가 또다시 미국포에 적당한 세력에서 비비안리가 또 이게 맡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형적인 미국 영화 바람가게 사라지다. 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. 두 개의 미국 전형적인 스토리에서 두 번 다 영국 배우가 주연을 맡았다고 해서 이건 헐리우드의 2대 수치,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. 어떻든 간에 이 영화는 이제 대단한 성공을 거뒀는데요. 있기 전에 제가 이제 마가렛 미첼의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 1936년 그 소설이 발표되는 해는 우리한테도 아주 귀중한 해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그 좋은 단편이 발표된 해가 바로 1936년. 그때 조광이라는 잡지에 발표됐거든요. 근데 마가렛 미첼은 뭐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었는데 불행히도 1949년에 여러분 아틀란타에 가시면 그 메인 스트릿이 그 복숭아 나무가 쭉 침어져 있어서 피치 추리 스트릿인데 거기서 영국을 보고 남편하고 길을 건너다가 그 술 취한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아깝게도 뭐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. 49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. 이 영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후에 이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. 워낙 훌륭한 영화니까 또 소설도 그렇고 다시 만들고 싶은데 다시 못 만든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이 제작비도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엄청난 스토리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지만 특히 요즘이 중요한데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쓰니까. 이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 역을 누가 해야 되는데 비비안리는 뭐 불행히도 53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 후에 이제 리메이크를 하려도 비비안리가 준 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스칼렛 오하라로서 다른 배우를 여러 번 그 역할로 내세워봐도 제작자나 감독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영화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영화가 되지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비슷한 얘기를 제가 우리나라 영화 감독 임권택 씨한테 들은 일이 있어요. 임권택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화가 많이 된 작품이 아시는 대로 춘향전입니다. 춘향전은 23번이나 영화가 됐고 임권택 감독 자신도 영화를 한 일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 영화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변사또랍니다. 변사또. 근데 이해춘이라는 배우, 이덕화 탤런트의 아버지죠. 이해춘이가 1956년에
이 춘향전 이규양 감독에서도 변사또를 했거든요. 1960년 성춘향에서도 신상욱 감독인데 거기서도 변사또를 했는데 특히 그 동원에서 기생정보 받고 이런 장면 그 역을 해낼 만한 이해줄 만한 배우가 없다 그래요. 인권대 감독 말씀에 하면. 그래서 자꾸 그 올드 팬들은 뭐 젊은 팬들은 그 영화를 못 봐서 그만이겠지만 올드 팬들은 그 이해춘의 명연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춘향전을 제작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. 비슷한 얘기로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거기 이제 그 데보라 카드 나오고 네로 황제로 피터 유스티노프가 나오는 이 영국 배우입니다. 그 사람도 이 네로 황제를 피터 유스티노프는 어떤 평론가의 말을 빌리면 그 역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배우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주연으로 한 영화를 만들면 피터 유스티노프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도대체가 다른 사람을 거의 배역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자꾸 스크린 테스트에서 낙방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이 바람과 사라지다는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그 영화가 되는데 여기서 있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어떤 전 세계인이 보다 한 영화인데 전 세계인과 달리 안 본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그 아주 미남 배우로서 레슬리 하워드 바로 애슐리를 역한 그 배우죠. 사실 그 소설의 스카렛 오하라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그 애슐리였는데 이제 이 레슬리 하워드라는 배우는 어떤 불행을 당했냐면은 이 영화가 39년에 개봉이 돼서 그렇게 히트를 쳤는데 42년에 이 배우 레슬리 하워드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떠났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 리스본에 있던 나치 스파이가 전보를 쳤어요. 뭐라고 나치 본부에 전보를 쳤냐면 지금 비행기가 몇 호가 떠났는데 이 비행기에 영국의 국방장관이 탔다. 그러니까 불행한 것은 레슬리 하워드라는 배우하고 이 영국 국방장관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이 스파이는 그 유명한 영화는 못 봤던 모양이에요. 그 배우는 모르고 영국 국방장관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보내니까 나치 비행기가 레슬리 하워드가 탄 그 비행기를 격추시켜서 레슬리 하워드 그 미남 배우는 그냥 아무 잘못 없이 불기의 궤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참 대단한 불행이죠. 어떻든 간에 이 영화는 특히 추석 때라든가 크리스마스, 연말연시 때 전 세계에서 두고두고 재방영이 돼서 이 영화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그 판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. 뭐 영화가 얘기가 났으니 이왕 저보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이제 우리나라 영화도 얼마나 참 앞서가고 있습니까? 얼마 전에 이 칸느 영화제에서 작품상까지 받았고 다만 이제 아카데미 상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칸느 영화제 이건 조금 이 진보적이라고 할까 사회주의 그런 색깔이 있는 영화제고 아카데미 영화제는 조금 색깔이 다른데 우리 영화는 아직 아카데미 영화제와는 좀 잘 맞지 않는지 큰 소식은 없는데 다만 관객 동원해서 1,000만 명 넘는 영화가 여기서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심심하게 나온 걸 보면은 아 우리도 이제 대단한 나라가 됐구나 영화 강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보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제일 사랑하는 영화가 뭐냐 물으신다면은 저는 서슴없이 이 1960년에 개봉된 김기영 감독의 한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이건 전도연이가 나온 한여와는 다른 영화인데 여러분 아마 흑백 영화인데 텔레비에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. 이은심이가 주연을 하고 주중녀, 김진규 또 누굽니까 이 여맹란, 안성기 이런 사람이 나온 영화인데 아주 아름다운 영화예요. 아마도 영화 평론가들이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봅니다.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영화사의 길이 빛날 영화인데 한번 여러분도 한가하실 때 이미 보셨더라도 저는 10번도 더 본 것 같아요. 한여 영화를 한번 꼭 보십사 하는 추천의 말씀 드리면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